네, 저희가 랩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했었던 것들을 보시면은요, 음, 구글 콜앱에서 콜앱 노트북을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콜앱과 연결을 하고 여러 가지 파이썬 문법들을 저희가 어,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어, 1번부터 파이썬 1번부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6번까지 16개의 파일을 만들어 놨었었고요. 음, 뭐 소개, 변수, 데이터 타입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 다음에 조건문, if 조건문, 그리고 어, 매치 케이스 구문 이런 것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while 반복문, 그리고 우리 많이 사용하는 for 반복문 했었죠. 그리고 반복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데이터 타입들이 리스트,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리스트,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는 거였었고요.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한데 값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었고, 그다음에 이건 연습 문제였었고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아이템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딕셔너리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런 데이터 타입들하고 반복문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에러 처리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는 try except 부분이었었죠. 기억나시죠?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코드들을 try 문 안쪽에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try 블록 안에서 실행하다가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면 except 절로 넘어가서 에러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는 함수 작성법 말씀을 드렸었고요.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로 시작을 하고 함수의 이름, 파라미터 선언, 그리고 함수의 몸통 부분을 작성해 주죠. 하면서 함수를 작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이런 얘기들도 했었었죠.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이 파라미터들이 선언되어져 있는 위치, 순서대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해서 키워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없는 함수입니다. 이름이 없는 함수고 우리가 함수의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죠. 함수를 먼저 선언해 놓고 아규먼트에 함수 이름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간단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함수를 아예 선언을 해버릴 수도 있죠. 함수 이름 없이 파라미터들과 리턴 값 혹은 리턴 값을 만들어내는 식으로만 함수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한 내용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만들고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했으면 그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통해서 메서드를 호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을 한 거는 그러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스트링 객체를 우리가 생성을 했을 때 생성된 여러 가지 스트링에서 메서드들을 호출하면서 메서드 이용하는 방법들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파일 입력과 출력. 파일에서 텍스트를 읽어드리기, 파일에다가 텍스트를 쓰기.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한 2주가 좀 넘었죠. 3주는 조금 안 된 것 같고요. 2주 좀 넘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파이썬 기본 문법들을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쭉 정리가 되세요? 정리가 되십니까? 네. 기억이 나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어떤 개발 환경을 특별하게 설치를 하지 않고 그냥 웹브라우저만 가지고서 콜앱 노트북을 만들고 구글 콜앱에 연결을 해서
콜앱에서 제공해주는 가상 머신을 할당을 받았죠. 예. 콜앱에서 제공해주는 가상 머신만으로도, 그죠? 하드디스크, 뭐 CPU, 메모리 등등등 다 이용할 수 있었고, 웬만한 작업들 다 할 수 있었어요. 음.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분석도 거의 대부분 콜앱을 이용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콜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로컬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번 주에 걸쳐서 저희가 다룰 내용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PC에는 개발 환경 파이썬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열려져 있는 거는 이제 닫으셔도 되고요. 브라우저만 남겨두세요. 브라우저만 남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뭐 구글도 좋고요. 네이버도 좋고 파이썬이라고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제일 처음에 Welcome to Python이라고 하면서 첫 페이지 처음에 알려주는 게 있을 거예요. 사이트 주소는 python.org입니다. python.org. 여기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기 위한 그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도 있고요. 뭐 등등, 뭐 이렇게 메뉴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코드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요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아, 이거 함수를 만드는 거구나. 아규먼트가 하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지역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 있고, 반복문을 만들고 있는데, 반복문 안에서 뭔가 출력을 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은 이렇게 만든 함수를 호출하는 거구나. 그죠? 안쪽에 얘네들이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코드를 작성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 만들고 있는 코드네요. 네, 넘어가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PC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이썬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하려면 파이썬에서 제공되어지는 키워드들, 뭐 if라든가 for라든가 등등등 그런 문법으로 문장을 작성하면 그 문법으로 작성된 문장들을 해석하고 실행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이 파이썬 개발 환경이에요. 다운로드에 가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가시면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이 3.14.6 버전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OS별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윈도우스 버전, 그 다음에 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버전,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버전, 그 다음에 iOS니까 애플 핸드폰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버전 등등 OS별로 설치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스 PC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스용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를 클릭해 보시면 파이썬, 이건 배포, 윈도우용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고 어, 가장 최신 버전이 6월 10일에 배포가 된 3.13.14 버전이고요. 같은 날짜에 3.14 버전도 그 배포가 됐습니다. 배포가 됐고요. 그러니까 버전 번호만 보면 3.13보다는 3.14가 더 높은 버전이겠죠. 당연히 기능도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을 텐데 저희는 3.13 버전이나 3.14 버전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어떤 버전을 사용할 거냐면 조금만 내려보시면 요렇게 찾기는 좀 힘든가? 3.12 버전이 있을 거예요. 어, 아니면 위쪽에서 버전을 선택하는 게 있나? 버전 선택하는 게 없군. 어딘가에 있을 텐데. 네.
쭉 이렇게 내려볼게요. 내리시다 보면 검색을 해볼까요? 컨트롤 F로 3.12 하고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여기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3.12 버전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은 2월 3일에, 올해죠. 올해 2월 3일에 그 릴리즈가 된 3.13, 이건 3.13이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거 찾을게요. 3.14, 3.12. 4월 달이군요. 4월 달에 4월 달에 3.12.10 버전이 릴리즈가 된 게 있네요. 그죠? 이 버전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으로. 이 버전을 선택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콜앱하고 환경을 거의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요거는 잠깐 보기만 하시면요. 잠깐 보기만 하시면. 제가 콜앱 연결했을 때, 임포트 시스라고, 요거 아마 첫날 보여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시스 점 버전일 거예요, 아마. 프린트, 시스 점, 점, 아마. 네. 3.13.13 버전이 있군요. 2026년 3월 4일에 3.12.13 버전이 어, 배포가 된 파이썬 3.12.13 버전이 콜앱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파이썬 버전입니다. 이게 파이썬 버전이고요. 어,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건 10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럼 저 버전, 이걸로 찾아볼 거예요. 3.12.13. 여기에서 3.12.13. 없나? 어? 여기서는 못 찾네요. 왜 못 찾지? 3.13. 이게 아마 그러면 윈도우스용하고요. 윈도우스용하고 리눅스용이 버전 번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3.12. 어, 제가 어디선가 다운로드 버전을 버전을 이렇게 지금 현재 릴리즈가 되고 있는 버전이 3.10 버전, 11 버전, 12 버전, 13 버전, 14 버전, 15, 16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3.12 버전. 3.12 버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다운로드에서 모든 릴리즈라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런 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버전에서 그러니까 앞에 큰 번호만 보시면 돼요. 큰 번호로 3.15를 설치할 거냐, 14를 설치할 거냐, 13을 설치할 거냐, 12를 설치할 거냐,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12 버전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버전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버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전 번호들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3.14.6, 3.14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군요. 3.14, 1부터 6까지. 그 다음에 3.13, 여기 14까지. 그 다음에 3.12가 이거군요. 이거. 3.12.13. 여기서 찾을 수가 있군요. 여기서. 요 버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을. 그리고 이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앱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뭘 사용하고 있다? 3.12.13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랑 우리 PC에서도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콜앱에서 다른 이것보다도 더 높은 버전의 3.13이나 3.14 버전을 설치하지 않고 3.12를 설치한 이유가 있겠죠. 콜앱에서도.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파이썬만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그거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서 배포해주는 그 오픈소스 재단이나 회사나 개인 개발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각화할 때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거고, 머신러닝 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겠죠. 음. 근데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겠죠. 라이브러리들이 개발될 당시에 파이썬 버전이 몇 버전이냐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이 뭐 판다스가 3.12 버전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은 3.14나 3.13을 써버리면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호환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라이브러리들도요. 라이브러리를 그 만들어주는 회사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오픈소스 재단에서도 이거를 빨리빨리 따라오기는 해요. 파이썬이 3.13 버전에 릴리즈가 됐다. 그러면 그 3.13 버전에 맞춰가지고 라이브러리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배포를 하고요. 3.14 버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3.14 버전에 맞춰가지고 또 그 라이브러리를 다시 배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파이썬 자체가 배포되는 시기보다는 그 라이브러리가 배포되는 시기가 좀 늦겠죠. 그죠? 그래서 파이썬 버전을 항상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라이브러리들과 호환이 될 수 있는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3.12 버전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콜앱하고 똑같이 3.12.13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될 거예요. 3.12.13이라고 하는 버전번호 클릭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배포는 3월 3일 날 배포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시면 뭐 여기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이렇게만 되어져 있군요. G 파일로만 다운로드 받게끔 되는데 G 파일이어도 상관이 없기는 없지만 좀 불편한데 이러면 옆에 다운로드 버튼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이거는 3.13.1이라고 나오는군요. 3.12.13. 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음, gzip, xzip 타르브. 설치 파일이 없나? 잠시만요. 타르브는 압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텐데. 잠시만요. 요거 한번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타르.gzip이라고 돼 있죠. 타르.gzip. 버전을 좀 찾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기 메뉴 중에서 다운로드 윈도우스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14, 그 다음에 14, 13, 14, 그 다음에 13.12, 14.3, 14.2, 13.11, 3.12, 12, 12. 일단 일단 예로 할게요. 일단 예로 하고요. 아마 얘가 어, 윈도우스 버전, 여기 인스톨러 버전이 이게 여러분들 설치하기는 아마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약간 예전 버전이긴 하지만 3.12.10 요 버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3.12.10 그리고 2025년 4월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인스톨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설치하시기가 조금 간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스 인스톨러 64비트 요거 선택하시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다운로드 폴더로 다운로드 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파이썬 3.12.10 그리고 AMD 64 EXE라고 하는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져 있을 겁니다. 뒤에 그 마이너 버전은 크게 상관은 없으셔서 요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설치하시기는 이게 편리하셔가지고 제가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운로드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 다시 한번 경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 파이썬 전체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python.org라고 하는 페이지죠. python.org에서 다운로드 그리고 우리는 윈도우스용이니까 윈도우스용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버전 번호를 검색하시면 3.12.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뒤에 제일 마이너 버전은 무시하시고요. 3.12. 하고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3.12.10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요. 윈도우스 인스톨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 폴더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된 파일은 파이썬 3.12.10이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현재 버전 3.12.10이라고 되어져 있죠.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그냥 기본으로 설치하기고요. 첫 번째는 기본으로 설치하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설정을 바꿔서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 위쪽에 보시면은요. 기본으로 설치하는 폴더 경로를 보시면 제가 요거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기본으로 설치하는 폴더가 어디로 그 설치가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들 사용자 계정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C 드라이브 유저스 IT 윌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앱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 뭐 여러 가지 폴더들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마다 따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그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폴더를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폴더 경로만 좀 바꿀 거예요. 그러려면 커스터마이즈, 밑에 있는 두 번째 커스터마이즈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커스터마이즈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에서는 설치할 내용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문서를 설치할 거냐, PIP를 설치할 거냐, TCL, TK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할 거냐, 뭐 테스트 수트를 설치를 할 거냐, 론처 설치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관리자 권한을 줘서 모든 사용자가 설치하게끔 할 거냐라는 것까지가 있는데 얘만 선택이 지금 안 되어져 있죠. 그래서 모든 사용자용까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하셔도 돼요. 필요한 것만 하셔도 되고, 여긴 전부 다 옵셔널이죠. 여긴 선택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선택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파이썬 이용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세요. 근데 그 선택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선택이 되어져 있고, 모든 사용자용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이거는 그냥 관리자 권한 주겠다라는 거고, 이것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셔가지고, 넥스트. 한 번 더 나오네요. 여기도요. 여기도 3.10이라고 하는 파이썬 버전을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겠다. 요거 체크할게요. 요거 체크하고요. 음. 그 다음에 설치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선택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안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여기서는 기본 폴더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파일스. 윈도우스에서 프로그램 설치할 때 거의 대부분 기본 폴더는 프로그램 파일스에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져 있죠. 거기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좀 바꿀게요. 이거를 어디로 바꿀 거냐면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은 없지만
이거를 브라우즈를 하시고요. 어디에다 설치를 할 거냐면 우리 내 PC, 그다음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그다음에 우리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무슨 폴더만 이용하고 있냐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폴더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앱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요 폴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앱스.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다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까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다시 내 PC, 로컬 디스크,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앱스. 여기다가 요 폴더 밑에다가 새 폴더 만들기라고 하시고요. 폴더 이름은 파이썬 31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312. 그래서 요 폴더까지를 선택하는 걸로 할게요. 3.12 버전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312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까지 됐죠. 워크스페이스, 앱스, 파이썬 312라고 하는 폴더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인스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허용하시겠습니까? 요게 나오죠. 그냥 yes 하시면 돼요. yes. 그러면 쭉 하고서 설치가 되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 아까 3.10.12 버전이 있었는데 그거는 G 파일로 되어져 있었죠. 그 경우에는 그 확장자가 zip, 되어져 있지 않고 zip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z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taru.ggzip이라고 그래가지고 타르라고 하는 그 압축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으로 타르집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압축이 되어져 있는 건데 그건 그 윈도우스가 아니라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압축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스에서 그거 이용하시려면 압축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확실치는 않은데 자동으로 설치는 안 돼. 압축 해제가 자동으로 안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거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은요. 지금 여기까지 하시면 설치가 끝난 겁니다. 설치가 끝났고 클로즈 하시게 되면 설치가 그 끝난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 어느 폴더에 설치를 할 거냐, 요것만 더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디렉토리가 어디냐면 여기다 설치한 거예요.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앱스, 파이썬 312 요 밑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요 밑에다가 설치를 해서 여기 python.exe라고 하는 이 파일이 뭐냐면 파이썬 언어로 작성되어져 있는 코드들을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 언어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그 파일을 실행해 줄 수 있는 파일이 요 python.exe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 폴더 밑에, 요런 폴더 밑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설치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까지는 설치가 끝났고요. 네, 그래서 3.12.12 버전은 아니었지만 3.12.10 버전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그러면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문서를 편집하고, 그죠? 파이썬으로 코드들을 작성하고 그 코드들을 쉽게 실행해 줄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그거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오픈소스
코드 에디터라고 되어 있죠. 코드 에디터.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제일 많이 사용할 거고, 뭐 회사에서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얘는 그 파이썬 전용의 코드 에디터는 아니에요. 파이썬 전용의 코드 에디터는 아니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언어에 상관없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은 뭐냐면 그러면 이 코드 에디터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려면 파이썬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또 같이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SQL 문장을 작성하고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또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오라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거나 뭐 MySQL 플러그인을 설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각각 얘를 먼저 코드 에디터를 먼저 설치를 하고 사용하고 싶은 기능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음.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AI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용하고요. 요거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PC에 하나씩 설치를 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수업 시간에 그 알려드릴 프로그램은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파이참. 파이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얘는 아니고요. 커서는 아닙니다. 커서는 다른 프로그램이고. jetbrains.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일한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네. 당신이 필요한 유일한 뭐, 파이썬 개발 환경이다.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얘가 굉장히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물론 한국어로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한국어 선택하시면 한국어로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한국어 계속. 쿠키는 뭐 허용하셔도 되고 허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뭐 쿠키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회사는 제트브레인즈라고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파이찬 이거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는 1개월 동안은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치를 하면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1개월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커뮤니티라고 하는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근데 프로 버전하고 커뮤니티 버전, 물론 프로 버전이 훨씬 좋기는 좋습니다. 훨씬 좋기는 좋은데, 어, 프로 버전이 아니라 커뮤니티 버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파이참은 저희가 인공지능 공부하고 나서 챗 GPT와 같은 그런 그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도 이 파이참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커뮤니티 버전만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 영구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커뮤니티 버전을 영구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혹시 대학교 주소에 이메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아직? 네. 실제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뭐 ac.kr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대학교 이메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1년 동안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대학교 이메일을 여기다 등록을 하셔가지고요. 등록하면 거기로 이메일이 하나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메일이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메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교 이메일을 하나 줘요. 그래서 그 링크만 따라서 클릭 몇 번만 하시면
1년 동안 무료로 프로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대학교 학생이나 대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1년씩 무료로 갱신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1개월 사용하는 것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프로 버전이 없어도 되니까 그냥 요거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 OS별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OS별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 요거는 선택된 그대로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폴더로 다운로드를 해주죠. 그리고 얘가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코드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쉽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얘는 다운로드 받는 게 조금 오래 걸리는군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조금만 기다려보고. 다운로드 받으신 파이참, 그 다음에 exe라고 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옵션 크게 변경하실 건 없으시고요. 내용들 보시면서 바탕화면에다가 아이콘을 만들 건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확장자가 어떤 파일들을 우리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 같은 것들을 추가로 선택만 더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선택을 하시고 바로 다음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치 과정이 쭉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은요, 가장 마지막에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요. 그냥 마침을 클릭하시면 그냥 바로 끝나고요. 실행하기를 체크한 다음에 마침을 하시면 파이참이 자동으로 실행까지 될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처음에 어떤 화면이 딱 떴죠. 네, 화면이 뜨고서 언어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한국어로 사용하시는 게 편하실 테니까 한국어, 영어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 하셔도 되고요. 한국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어 사용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여기 사용자 약관, 즉 라이센스,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동의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는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예, 라이센스 사용자 계약에 동의한다.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계속.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데이터를 공유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보내지 않음을 선택하셔도 되고 통계를 공유하겠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 파이참을 만드는 제트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익명으로 주기적으로 익명으로 데이터들을 받아서 자기들 프로그램을 개선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에러들이 만약에 프로그램 사용하는 중에 에러가 발생했으면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게 에러가 났는지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그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익명 통계를 공유하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보내지 않음을 선택하셔도 되고 요거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런 게 나올 거고요. 요런 게 나올 거고 요거 위쪽에 아마 요게 나올 거예요.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히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설정 가져오기라는 게 뜨셨으면 일단은 얘는 건너뛰기 할게요. 건너뛰기. 네. 그러면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마 다크 테마가 기본일 거예요. 다크 테마가 기본일 거고요. 네. 왜 인터넷을 연결하지 못한다고 나오지? 아마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것 같고 이거는 그 1개월 프로 버전의 1개월 무료 버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아마 첫 화면이 이렇게까지 나왔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크 테마가 눈에 조금 덜 필요하게 보이실 수 있으실 거고 저는 여기를 라이트 테마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줌 화면이나 프로젝터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밝은 테마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는 이렇게 저는 라이트 테마를 사용을 할게요. 어, 저는 라이트 테마를 사용을 하고요. 뭐 여러분들은 뭐 다크 테마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좋을 수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구조는 여기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메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머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폴더 구조, 이렇게 폴더 구조 보실 수 있으시고요. 폴더 구조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오른쪽에는 그 편집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저희가 설정할 게 조금 남아 있어요. 몇 가지 설정할 게 좀 남아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실행되는 화면까지만 남겨두고 잠깐 쉴게요. 저희가 한 거 잠깐 어떻게 설치했는지를 잠깐만 좀 볼게요. 저희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운로드 받은 거는 python.org에서 파이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두 번째는 제트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파이참이라고 하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파이썬을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파이썬은 저희가 어디다 설치를 했냐 하면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앱스 여기에 파이썬 312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3.10이라고 하는 버전인 거죠. 거기에다가 파이썬을 설치를 했고요. 버전별로 다른 버전들을 설치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3.13을 써볼 거야. 그러면 요 앱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파이썬 313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나는 3.14 버전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 폴더 밑에다가 파이썬 314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설치하시면 돼요. 제가 프로그램 파일즈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프로그램 파일즈를 사용하지 않고 워크스페이스 밑에다가 얘를 설치한 이유가 버전별로 여러 개를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파일즈에서도 버전별로 여러 개를 설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폴더 밑에다가 사용하시는 파이썬 버전들을 버전별로 이렇게 쭉 설치를 해놓고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파이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폴더에 있는 버전을 사용하겠다라고 바꿔가실 수 있으신 거예요. 프로젝트별로. 네. 그리고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어. 왜 그럼 회사에서는 3.10 버전 사용하기도 하고 3.12 버전 사용하기도 하고 3.14 버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의 PC에다가 파이썬을 여러 개 버전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 학원에서는 지금 3.12 버전만 설치를 했지만 제 노트북에는요 3.10 버전부터 3.14 버전까지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쓰려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폴더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신 버전 주는 대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어디다 설치를 했냐면 윈도우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본 폴더. 거기가 어디냐면 프로그램 파일즈죠. 프로그램 파일즈, 제트브레인, 파이참. 여기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참은 그 윈도우스의 프로그램 기본 폴더에다가 설치를 한 거고요. 파이썬은 그냥 우리 워크스페이스 폴더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여기다가. 그 두 개만 조금 다르게 설치한 것 뿐이고요. 그 이외에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설치까지는 끝냈고요.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설정을 바꿔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